얼마 전 육아 솔루션 프로그램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나온 지나치게 절약하는 두 아이 엄마 편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는 자녀 간의 갈등 문제로 솔루션을 신청했지만 오히려 가장 큰 문제는 정작 엄마 본인이라는 오은영 박사의 진단에 큰 충격을 받았죠. 사실 그녀는 돈을 아끼기 위해 집안 불을 끄고 살거나 가족들에게 물을 아끼라며 변기물도 못 내리게 하고 물 한 바가지로 온몸을 닦게 합니다. 밤에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줄 때도 휴대폰 불빛을 사용하죠. 돈이 아까워 학교가 자녀에게 제안한 축구 입단 제의도 거절합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외부 화장실에서 두루마리 휴지도 몰래 둘둘 말아와 쓰는 도덕적이지 못한 절약 습관이었죠. 심지어 돈과 관련해서 자녀와 남편에게 강요와 상처의 말을 쏟아내는 그녀의 모습에 시청자들은 아연실색하기도 했습니다. 오은영 박사는 따뜻한 시선으로 그녀의 변화를 응원했고 그녀도 최선을 다해 변할 거라 약속을 하며 프로그램은 잘 마무리되었지만 방송이 끝난 후에 전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 무슨 이유로 이 단란해야 할 가정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애당초 이런 불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돈에 대해 강박적으로 집착하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보고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해결책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간의 문헌입니다. 첫 번째, 극도로 절약하는 습관은 3살 안에 결정된다. 집안에 불을 끄고 물 사용을 제한하는 모습을 보며 여러분은 주변에 누군가를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지나치게 절약하고 강박적으로 돈을 아끼는 사람이 꼭 한 명은 있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스크루지 영감, 수전노라고 부릅니다. 이런 성격에 대해 정신분석의 창시자 프로이트는 강박적인 절약 습관은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합니다. 프로이트 성격 발달 5단계 중 두 번째 단계인 학문기가 특히 절약하는 습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학문기는 18개월에서 36개월 사이를 의미하는데 이 시기의 아이는 배변 훈련을 시작하면서 자율성과 통제력을 키웁니다. 배설물을 방출할 때 자율적으로 관략근을 조절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통제력을 갖게 되는 거죠. 하지만 배변 훈련 과정에서 부모가 너무 엄격하게 대하게 되면 아이는 고집이 생기고 인색하며 강박적인 성격을 띠게 됩니다. 이것을 프로이트는 학문기 강박적 성격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금쪽이 엄마의 모습처럼 말이죠. 두 번째, 문제는 강요와 통제이다. 방송에서 아이는 아빠에게 받은 용돈으로 샤프를 구매합니다. 하지만 엄마는 글씨체를 핑계로 샤프를 쓰지 말라고 강요하죠. 자녀가 싫다고 하자 엄마는 몸싸움까지 해가며 샤프와 용돈을 빼앗아갑니다. 이 장면은 언뜻 보면 돈에 대한 집착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타인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시도입니다. 집착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대인관계를 통제하려고 하거나 타인을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고 의심을 멈추지 못하죠.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성격의 사람 꼭 한 명쯤은 있을 겁니다. 매사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는 강요적 성격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경계를 무차별적으로 침범하죠.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을 무시하고 그들을 통제하고 권력을 행사하려는 겁니다. 통제가 심한 가정에서 자랐거나 불안이 높은 성격을 가지고 있거나 내가 늘 옳다라고 믿는 나르시시스트 성격들이 원인일 수 있지만 통제는 강요와 위협의 다른 이름이며 결국 관계를 파괴하고 상대를 해치는 해악입니다. 세 번째, 부모가 바뀌어야 문제가 해결된다. 탕후루 때문에 형제들이 다투고 있을 때 보인 엄마의 훈육 방법도 문제입니다. 형이 동생을 때리고 물건을 던지는 행동은 분명 중재가 필요하지만 왜 아이가 이런 행동을 보이는지, 어떤 생각과 감정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 엄마는 도통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싸움을 진압하는 데에만 급급한 그녀의 모습에서 공감 능력과 수용 능력은 찾아볼 수가 없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엄마는 보드게임 카페에서 종을 둘째 아이 쪽으로 더 가깝게 놓는 등 공정하지 않은 게임 규칙을 강요합니다. 결국 게임이 불공정하다고 느낀 첫째는 게임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러자 엄마는 첫째에게 괜히 왔다. 너의 모습이 영상으로 다 찍히고 있다.
내 행동은 창피한 일이다 라고 말하며 첫째 아이를 카페에 내버려 두고 둘째 아이만 데리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아이는 큰 상처를 입죠. 사실 억압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사춘기가 되면 심하게 반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하라는 대로 하던 아이가 갑자기 말을 안 듣고 반항하는 것은 몹시 당황스럽고 괴로운 일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참아왔던 불만이 폭발한 것이죠. 결국 친밀하지 못하고 불안정했던 모자 관계, 부자 관계가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의 삶도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행은 대물림되어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겠죠. 금쪽이 엄마의 이야기처럼 부모의 행동은 단순히 재정적인 절약을 넘어서 가족 구성원들의 정서적인 건강과 인간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통제와 억압적인 가정환경은 그래서 자녀들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 엄청난 걸림돌이 됩니다. 부모가 바뀌어야 결국 문제가 해결됩니다. 가족 구성원 간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라도 통제보다는 이해와 대화를 기반으로 한 접근이 꼭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독립적 사고와 감정을 존중할 수 있어야 자녀는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녀가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임무인 겁니다. 이번 방송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지만 결국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기에 희망적입니다. 이번 금쪽이 엄마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변화와 성장은 언제나 가능한 일입니다. 가족 각자가 서로를 이해하고 지원할 때 가족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배변 훈련 과정에서의 강압적인 분위기가 극단의 절약 습관을 만들고 억압적인 부모의 영향으로 통제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다 해도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 금쪽이 엄마가 보여주었던 용기 있는 변화가 이제 여러분의 삶에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건네주길 기원해봅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이 영상이 노출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